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뉴스 보면 요새 음주 살인사건, 그 다음에 뭐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꾸준히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해자 인권을 너무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좀 너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살인, 네. 사기, 횡령, 마약, 폭행, 이런 거는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이런 거는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은 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가 한 1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몇십억 사기 쳐서 뭐 변호사한테 돈 많이 주고 대형 로펌 그러면 뭐 한 3, 4년? 뭐 5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꼼쳐둔 돈으로 그냥 나머지 띵가띵가 편하게 잘 살고, 뭐 얼마 전에 인가? 보니까 뭐 지금 뭐 추징했다고는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서민들이 얼마나 허탈감 들겠어요. 피 같은 우리 서민들의 돈을 다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띵가띵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허탈감과 그 나라에 대한 그 불신감이 생기겠어요. 이 나라를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범. 네. 남을 죽였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맞아요. 깜빵 안에서 그냥 막 세금으로 막. 그러니까요. 그쵸. 음주운전도 뭐 한 10년 살다가 나와버리고, 그 사람은 인생이 그냥 끝났는데 가해자는 한 10년 살다 나오고. 그 막 술 먹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감형도 해줘. 맞아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심신미약. 네. 술 먹고 기억 안 나요. 네. 이런 거 막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촉법소년, 미성년자 처벌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학교에서 또 처벌도 못하니까 부모님들은 오냐오냐 키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도 없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게 좀 암울해 보이는 막 그런 암울해 보인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좀 미연에 이런 것도 미리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게 교권도 저는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뭐 학부모가 뭐 학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 뭐 싸대기를 때린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디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감히 뭐 옛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처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강을 잡을 정도로까지는 좀 올려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어. 그리고 호프집을 갔어요. 이제 뻔뻔하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프집 사장한테 나 사실은 민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 돈 안 주면 신고할 거예요. 뭐 이렇게 협박하고, 그 호프집 사장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미성년자가 잘못을 했는데 처벌은 자기만 받으니까 이렇게 세상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배우 원빈님도 아정당의 혜택과 서비스에 만족해 모델로 함께 하셨죠. 저도 아정당 통해서 직접 바꿨는데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인데도 엄청 친절하시고 설치 당일 입금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한 번에 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당방위 문제. 뭐 누가 나를 이렇게 쳤는데 내가 이게 막다가 실수로 뭐 어떻게 막다가 이게 밀치거나 뭐 쳤어. 근데 제가 이제 그 가해자가 맞았다고, 나도 쌍방 폭행 당했다고 막 이렇게 우기면은 뭐 같이 맞고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도 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방위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 네, 아무것도 대변하지 않아요. 그냥 40대이시죠 지금? 네, 맞아요. 40대. 그냥 40대 아저씨가 그냥 혼자 그냥 얘기한다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폐지, 예, 맞아요. 실업급여 감축, 네, 맞아요. 세금 절감, 예.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예,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선 국민연금. 네. 좀 말이 많잖아요. 그쵸. 뭐 우리는 뭐 나중에 받는다고 쳐도 지금 이제 태어난 애들과 지금 자라는 애들은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고 나중에 사실 받으려면 또 까마득한데 또 고갈된다는 말이 많죠, 벌써. 예,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뭐 부동산 뭐 비싼 거 사가지고 뭐 이자 많이 내니라고 지금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돈 나가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다 막 세금까지 막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세금으로 등이 휘어가지고 그 세대가 어떤 미래를 꿈꾸겠어요. 지금도 뭐 애들 안 낳는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 세대가 세금에 휘청거리면은 그 애를 더 안 낳겠죠. 나 우선 먹고 살기도 벅찬데 세금 내기도 벅찬데 무슨 연애를 하고 애를 낳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기득권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에서 18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실업급여가 우선 좀 달달하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되는. 그쵸. 왜 일을 하면 끊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한 실업급여가 한 7, 80만 원 선이면은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하니까 돈이 이걸로 좀 한 달 살긴 좀 빠듯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일을 할 텐데 170, 180이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놀만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다 최대한 뽑을 때까지 그냥 뽑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 고용보험으로 우리들이 이제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직무님 같은 경우는 뭐 또 많이 낼 테고,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실업급여도 좀 저는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복지라는 게 사실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야지 너무 과도한 복지는 저는 국민을 되게 게으르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퓰리즘. 예,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뭐 베네수엘라 뭐 예를 많이 들잖아요. 포퓰리즘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포퓰리즘은 가능한 한 좀 지양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조업 국가라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되게 치열하잖아요. 중국이 또 많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가가지고 뭐 핸드폰도 되게 많이 팔아먹고 뭐 반도체 막 엄청나게 많이 팔고 했는데 요즘 삼성도 조금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공업이나 이런 거 상업 무시하고. 근데 저는 좀 이제 과학기술에다가 좀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데다가 돈 좀 쓰지 말고 자꾸 뭐 이상한 건축물 짓고 뭐 랜드마크 짓고. 세금이 막 쓰인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네,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요즘요? 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각종 그 지자체에서 그 지방 같은 데 보면은 막 무슨 뭐 손님들 유치한다고 막 쓸데없이 뭐 이상한 랜드마크를 막 만드는데 뭐 케이블카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막 조형물 만들고 뭐 하는데 뭐 보면 다 그냥 운영 제대로 못 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운영 그냥 쓱 그냥 안 하고 그냥 폐쇄해버리고 막 몇백억 날리고 몇십억 날려먹고 그런데 하나도 뭐 처벌도 안 받고 뭐 지금 저기 뭐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각 국가가 잘 살고 이럴 때는 뭐 해도 괜찮아. 네. 그래. 뭐 잘 사니까 돈 많으니까 뭐 인프라 뭐 구축하고 뭐 좀 멋있게 보이고 괜찮지.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이죠. 지금. 예, 좀 막 그렇게 안심하고 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긴축 정책을 해야지 그렇게 막 세금 퍼다가 그냥 여기저기다 뭐 짓고 저거 짓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돈으로 메꿀 거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런 거 좀 생각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나는 세금 많이 안 내지만은 솔직히 직무님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내잖아요. 화 안 나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재산의 진짜 한 몇 분의 몇을 저렇게 공무원들이 이상한 데다가 다 그냥 날려먹는다는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라고요? 예, 여성 징병제도 요새 좀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욕도 먹을 거는 저는 좀 각오하고 왔어요. 예, 여자들한테는 욕 아마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주장하는 게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자는 애를 안 낳잖아. 여자는 애를 낳잖아. 애도 낳는데 군대까지 가야 돼?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도 그 출산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 가는 건 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또 결혼도 거의 안 하잖아요. 또 결혼해도 또 애를 안 낳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논리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애도 안 낳는데 그럼 애 안 낳으면 이제 뭐지? 군대 가야지. 예, 군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또 저는 이거를 군대 가는 거를 남녀 뭐 편가르기다 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한민국이 남자만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여자도 뭐 내 나라인데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게 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는 여자니까 아빠 혼자 싸워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여자니까 못 싸워 아빠 혼자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강도가 아버지를 만약에 죽였어.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그나마 이길 확률이 생기는 거지. 뭐 나는 못해. 그래서 아빠 혼자 싸워. 오빠 혼자 싸워.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휴전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전쟁 잠깐 멈춘 거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여자분이 뭐 국방부도 그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걸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간첩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거의 뭐 이건 간첩이 할 소리지 이걸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국방부를 없앤다는 건 거의 우리 집에 대문을 그냥 다 뭉개를 하는 거랑 비슷한. 그쵸. 네. 대문도 없애고 현관 비밀번호도 그냥 다 없는 거잖아요. 완전. 그냥 CCTV도 다 빼고 그냥. 그쵸. 그냥 범죄자 보고 이제 강도 보고 우리 집 들어옵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 없는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군대 가서 정신 개조도 좀 하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자의 견해는 채널의 방향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면서요? 여가부요? 네. 여가부 폐지 이거 솔직히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맞네.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된 이유가 네. 그게 좀 컸다고 봐요.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여가부가 이거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위험하면 잘라야죠.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예. 정관예우가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그런 거잖아요. 정강헌인가 그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지강헌인가? 예,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아무튼 돈 없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못 하니까 형량 막 엄청나게 때려 맞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한 몇십억 그냥 변호사 챙겨주면은 그냥 형량 확 줄어들고 뭐 나중에 또 뭐 보석으로 뭐 더 줄어들고, 이런 게 사실 좀 되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기도 엄청나게 많이 치면은 그러면 뭐 사실 아주 그냥 최고죠. 뭐 한 1,000억 단위로 사기 쳐먹으면은 변호사 한 100억, 200억 띄워주면은 그냥 서로 그냥 윈윈이잖아. 사기꾼도 윈이고 변호사도 윈이고. 이런 그지 같은 시스템은 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네, 사실은.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평범한 서민들이 보기에는, 선량하게 사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사기꾼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제가 지금 유튜브 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다양한 사람들 많이 찍어봤잖아요. 네. 경찰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일반 시민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죄 짓는 사람도 경찰 안 무서워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공무원의 포상과 페널티, 일을 못해도 처벌이 없으니 세금 퍼부어서 엉뚱한 짓만 한다. 아까 이것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조형물 쓸데없이 만들고 막 쓸데없는 이제 뻘짓거리 해가지고 세금 낭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사실 좀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실공사 같은 것도 맞아. 부실공사. 예, 뭐 공무원한테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대충 그냥 해준 건지 제대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막. 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뭐 보면 뉴스 보면은 하자가 막 한 집당 막 몇십 개씩 나오는데, 예, 승인 허가가 난 거예요, 아파트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하면서 돈을 받아 먹지? 이런 거는 저는 연금을 못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널티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뭐 잘 되든가 말든가 그냥 시간만 때우면 끝이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저기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비위 맞춰주면서 막 시달리는 그 말단 공무원들만 월급 조금 받고 되게 힘들고 요즘 많이 그만두고 있죠. 힘드니까 돈을 얼마 안 되고. 근데 저기 돈 많이 받는 공무원들은 일도 대충 하고 띵가띵가 그냥 뭐 저런 식으로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거 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 딱 하나만 바꿔준대요. 네. 그 뭘 바꾸고 싶으신가요? 와,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거 하나만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뭘 바꾸고 싶으신지? 그 첫 번째 중범죄, 살인자, 뭐 폭행, 뭐 사기 횡령 이런 애들 처벌 좀 강하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사실 지금 판결 나오는 걸 보면 국민 정서와는 좀 맞지 않죠? 예,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적 제재다 보다 이게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뭐 사적 제재 뭐 그런 이제 뭐 사이버 레카가 뜬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예, 뭐 법의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공권력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사이버 레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도 뭐 정의감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좀 공권력이 좀 저는 좀 더 세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예, 공정과 정의가 서 있는 예,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